자, 이제 농도에 대한 거 실제 문제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번 문제죠. 0.1몰 농도의 염화나트륨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데 어차피 몰 농도는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니까 1리터 속에 NaCl을 0.1몰 녹이면 되죠. 근데 어떤 저울도 몰수로 달 수 있는 저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질량을 구해가지고 저울을 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울이 필요하고요. 질량을 이용해서 0.1몰 또는 0.1몰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NaCl의 화학식량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피펫은요, 용액을 정확한 양만큼 옮길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농도를 맞출 때는 용액을 옮길 일은 없죠. 그래서 기억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보통 이제 용액의 농도를 맞출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맞추냐면 이렇게 부피가 정해져 있는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눈금까지 딱 맞추면 그 용기의 부피만큼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1리터를 만들고자 하면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필요하니까 답은 4번이 되고요. 용액을 만드는 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1리터를 만든다고 해서 여기다 물을 1리터 채워놓고 NaCl을 0.1몰 딱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NaCl을 집어넣음으로써 부피가 조금 늘어나 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1리터 가득 채우지 말고 물을 한 반 정도만 채운 다음에 0.1몰의 NaCl을 완전히 녹이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부어서 뭐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1리터를 맞추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잘 출제되거든요. 뭐만 조심하면 된다? 물로써 부피를 가득 채우고 용질을 녹이지 말고 조금만 용매를 집어넣고 다 녹인 다음에 마지막에 용매를 집어넣어서 총 부피를 맞춰준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어쨌든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자, 그 다음. 자, 2번 문제입니다. 용액의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골라보라 이 얘기죠. 퍼센트 농도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맞죠? 사실 일상생활에서 몰수의 개념을 도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몰 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알면 그랬는데, 자, 몰 농도가 M이고 그것은 부피분의 몰수죠.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몰 농도 알고요. 용액의 부피를 알면 당연히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죠. 맞는 말이죠. 3번, 용액을 물킨다. 쉽게 말해서 싱겁게 만들어준다. 그럼 뭘 더 넣어주는 건데? 국이 싱겁다. 물론 더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소금물을 물킨다. 그럼 뭘 더 집어넣습니까? 소금은 더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뭐만 집어넣으면 됩니까? 물만 더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용액을 물킬 때 뭐는 변하지 않는다?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 답은 OX. 그 다음, 자, 몰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하고 옳지 않은 건 X 해라. 용액 1리터에 포함된 용질의 질량을 나타내는 농도가 몰 농도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고쳐야죠. 질량이 아니죠. 바로 몰수를 나타내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 몰 농도의 단위는 기호도 라지 M이고 단위도 라지 M입니다. 그리고 몰 농도를 구할 때 몰 농도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 그래서 부피의 단위는 리터고요. 몰수의 단위는 몰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된다? 몰 농도의 단위가 된다. 해서 맞는 말. 3번, 용액 1리터의 물질을 같은 양만큼 녹일 때 용질, 화학식량이 작을수록 몰 농도가 크다고 했는데, 자, 봅니다. 몰 농도는 뭐죠? 부피분의 몰수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용액 1리터니까 부피는 똑같이 1리터입니다. 그럼 결국 몰 농도를 결정하는 건 이거죠. 용질의 몰수. 근데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질량을 뭘로 나눠준 겁니까? 1몰의 질량에 해당하는 화학식 양으로 나누어 준 거죠. 근데
물질을 같은 양만큼 녹였으니까 질량은 같은 거고요. 화학식량이 작으면 N 값이 증가할 테니 몰 농도는 뭐하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질량은 같을 때 화학식량 작으면 결국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접근하셔서 3번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 염화나트륨 10g이 녹아있는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NaCl이 10g 녹아있답니다. 용질이 10g 녹아있다는 얘기죠. 수용액 50g. 그러면 용액의 질량은 50g. 거기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은 10g.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나오죠? 퍼센트 농도가 나오죠. 5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몇 퍼센트다? 20%다 해서 답은 20%. 됐죠? 2번 밀도가 1.83g per ml다. 자, 밀도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밀도는요.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밀도를 주고 부피를 준다는 건 결국 질량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죠.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굳이 공식 안 써도 1ml가 1.84g이야. 그러면 100ml는 184죠. 근데 문제에서 몇 리터? 1리터. 몇 ml입니까 이거? 1000ml니까 결국 용액의 질량이 1000 곱하기 1.84를 해서 뭡니까? 1840g이 용액의 질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순수한 항산 용질이 몇 그램 녹아있다? 184g 녹아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액의 질량을 바로 주면 너무 쉬우니까 밀도하고 부피를 주고 우리 보고 용액의 질량을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죠. 그래 놓고 퍼센트 농도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 해서 이 문제 답은 10%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35% 염산 50g에 용액이 50g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질이 몇 그램 녹아있냐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 적읍시다. 자, 염화수소 용질의 질량 모르니까 Xg이라고 하고요. 용액의 질량 얼마죠? 50g. 곱하기 100을 했는 것이 얼마다? 35%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넘기면 여기 2죠. 2니까 2분의 35니까 얼마나 됩니까? 17.5g이 녹아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5번 하고요. 5번, 6번 그 다음에 7번이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5번, 6번, 7번은 풀지 않고요. 이미 풀어줬으니까 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0.1모 아세트산 수용액 100ml에 증류수를 가해서 1리터를 만들었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물켰다는 얘기죠. 자, 항상 용액을 물킬 때 제일 중요한 건 용액을 아무리 물켜도 용질의 양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해봅시다. 지금 여기 0.1몰 농도고 100ml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식이 몰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부피분의 몰수였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기를 용질의 몰수는 용액의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 적어볼까요? 0.1몰 농도라는 농도에다가 부피를 리터로 고치면 0.1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0.01몰에 뭐가 녹아있다? 아세트산이 녹아있다. 그리고 용액을 물키더라도 절대 용질의 양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녹아있는 아세트산도 똑같이 0.01몰에 누가 녹아있다? 아세트산이 녹아있다. 근데 부피가 아까 100ml였던 게 1000ml, 1리터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서 물킨 뒤에 농도는 1리터 용액의 부피분에 용질이 0.01몰 녹아 있으니까 결국 0.01몰 농도가 된다. 아까 100ml에 0.1몰 농도였다면 용액을 물켜가지고 0.01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 핵심 뭐라고요? 용액을 물키더라도 용질의 양은 바뀌지 않는다. 1번에
가에 녹아있는 아세트산 질량, 뭐 가에 녹아있나? 나에 녹아있나? 똑같죠? 아세트산 몰수가 0.01몰이라고 했죠? 질량은 여기다 1몰 질량, 화학식량 곱하면 되니까 60을 곱해가지고 0.6g이 이 문제 답이겠죠. 쉽죠? 2번, 나에서 몰 농도 이미 구해놨죠? 얼마? 0.01몰. 뭘 이용해서? 물 켜도 용질의 양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문제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을 화학반응에서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딱 봅시다. 뭐 전부 다 뭐 기체, 수용액, 고체. 그 다음에 개수비가 1대 2대 1대 1대 1이니까 뭐 몰수비도 1대 2대 1대 1대 1 알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 0.2몰 HCl 100ml에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주어진 겁니까? 몰 농도와 부피와 함께 HCl의 양이 주어진 겁니다. 아까 화학 반응식 문제 풀 때 뭐가 주어지든지 간에 뭘 구하라고 했죠? 몰수를 구하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몰 농도 주어졌어. 부피가 주어졌어. 방금도 했잖아. 몰 농도하고 부피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지? 몰수 구할 수 있잖아. 자, 몰 농도 얼마야? 0.2몰 농도야. 곱하기 부피 100ml니까 몇 리터야? 0.1리터죠. 계산하면 0.02몰에 누가 되는 거야? HCl. 아, 얘의 질량을 주거나 부피를 주거나 몰수를 주는 문제가 일반적이었다면 이제 몰 농도를 배웠으니까 몰 농도하고 부피를 이용해서 얘의 양을 알려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HCl 0.02몰이니까 얘가 몇 몰 반응한다는 거죠? 0.02몰 반응한다 이 얘기죠. 됩니까? 그 다음 CaCO3는 또 질량으로 주어졌죠? 질량으로 주어졌는데 CaCl2의 화학식량이 얼마야? 111이고 여기 있네. CaCO3의 분자량이 100이니까 1.5를 CaCO3가 문제에서 1.5g이라고 했으니 얘를 화학식량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몇 몰? 0.015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놓고 생성된 얘하고 질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구해볼까요? 자, 1대 2로 반응하죠. 아까 쌤이 한계 반응을 이야기해줬죠. 얘가 0.01옴을 다 반응하려면 1대 2니까 얘는 0.03몰이 필요한데 0.02밖에 없죠. 그럼 누굴 기준하자? 얘를 기준하자. 그래서 얘가 0.01몰 반응하면 되죠. 0.02몰 있는 게 0.02니까 0.02몰 반응하면 되죠. 2대 1이니까 절반, 얘가 0.01몰이 반응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0.02죠? 2대 1이니까 얘는 얼마가 생기면 됩니까? 0.01몰 생기면 되고 1대 1대 1 다 똑같으니까 전부 다 0.01몰, 얘도 0.01몰이 생기면 되는 상황이죠. 됐습니까? 그럼 자, 답 찾았습니다. 남아있는 CaCO3의 질량 볼까요? 지금 0.015몰에서 0.01로 반응했으니까 CaCO3가 얼마 남는다? 0.005몰이 남아있다. 근데 질량을 물었으니까 화학식량 100을 곱해가지고 얼마? 0.5g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래 1.5g 있었는데 1g이 없어지고 0.5가 남아있다. 이 얘기죠. 됩니까? 그 다음 생성된 CaCl2 여기 있네. 몇 몰 생겼어? 0.01몰 생겼죠? 그러면 CaCl2가 0.01몰 생겼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묻고 있다? 질량 묻고 있다. 여기 있네. 화학식량이 얼마다? 111이다. 1몰의 질량이 111이니까 0.01몰은 1.11g이 생겼다. 그래서 생성된 CaCl2는 1.11g.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에 배웠던 화학 반응식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HCl의 양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배웠던 몰 농도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문제풀이 이 정도 하고요. 실전 문제까지 정리가 되면 농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1단원 내용이고요. 다음부터 2단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